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 소개가 좀 잦아졌는데 여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는 하기 싫죠. 그래서 인간이 로봇 청소기를 발명했죠. 로봇 청소기 사용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저도 리뷰하기 좋은 계절이고요.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로보락 S6 Max V입니다. 국내에는 샤오미 로봇 청소기로 잘 알려져 있죠. 샤오미에서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니고 샤오미가 투자한 샤오미 생태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모델명 뒤에 맥스와 승리의 V 등등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죠. 뭐 2개 붙어 있지만, 자, 로보락 시리즈 중에 가장 진보한 기술이 담겨 있고 그래서 가장 비싼 제품입니다. 가격은 60만 원대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예약 판매 중이고요. 자, 이 제품의 특징은 스마트폰을 닮은 로봇 청소기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뭐 전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정말 똑똑합니다. 테스트하면서 감탄이 많이 나온 제품이에요. 로보락 시리즈도 꾸준히 지금까지 6 버전까지 오면서 뭐 그 중간에 뭐 맥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부 버전이 나왔는데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왔어요. 이번 버전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볼까요? 자, 로보락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하얀색이 많았죠. 근데 이 제품은 검은색입니다. 깔끔했던 기존 제품에 비해 진중한 느낌이 좀 강해졌어요. 그런데 왜 검은색을 갑자기 사용했을까요? 자, 로봇 청소기를 살펴보면 이 앞쪽에 카메라가 달린 제품인데, 이건 카메라가 달린 제품은 대부분 몸체가 검은색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반사가 덜한 검은색 몸체가 촬영에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이거 전문가답죠. 좀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이너가 하얀색이 지겨워서 검은색을 했을 수도 있어요. 디자이너 성격은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상단에는 버튼이 총 3개가 있는데요. 요즘 추세에 비해서는 좀 많죠. 전원 버튼과 홈 버튼, 그 충전 스테이션으로 가는 버튼은 일반적인데, 다른 하나는 스팟 청소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주변 1.5제곱미터를 집중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 기능이 은근히 편리해요. 뭘 쏟았거나 침대 밑이나 소파 밑에만 잠깐 청소할 때는 굉장히 이 버튼만 눌러주면 되니까 편리하죠.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이게 좀 검은색 이고 이게 좀 상단에 하얀 먼지가 붙으면 좀 눈에 띄는 재질입니다. 요거는 좀 청소해주는, 이걸 또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뚜껑 열어보면 먼지통이 있고요. 와이파이 버튼도 있고 먼지통이 일단 보여요. 먼지통 용량은 460ml 용량이고요. 근데 이제 먼지통을 제가 비우려고 보니까 이게 약간 뻑뻑해요. 이게 뻑뻑해서 잘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먼지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구조를 좀 보강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처음에는 좀 뻑뻑해서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자, 바닥을 보면 메인 브러쉬와 사이드 브러쉬가 있고요. 이거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물통이 달려 있어요. 물걸레 청소가 된다는 거죠. 물걸레 방식은 기존 로보락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청소 스펙 중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흡입력이에요. 지난 로보락은 2000파스칼 정도의 흡입력이었는데 S6 Max V는 2500파스칼로 흡입력이 한 25% 정도가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흡입 모드 중에서 예전에는 제일 강한 게 최대 모드였는데 맥스 모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S6 Max죠. 실제 청소 시에서도 이 카페트나 마루 틈 사이의 먼지를 조금 더 잘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청소 모드는 젠틀, 무소음, 밸런스, 터보, 최대 5단계입니다. 그런데 무소음 모드라고 해서 무소음이라고 해서 소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정말 소음이 적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청소 모드에 따라서 또 소음은 또 다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이거 청소기 틀어놓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테스트를 할 때도 있어요. 동시에 로봇 청소기 리뷰하면서 이어폰, 무선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도 하고, 저쪽에선 노트북 벤치마크도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회사 열심히 다니세요. 안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리뷰를 하고 있는 건지.
자, 센서를 살펴볼까요? 상단의 LDS 센서는 그대로인데 이 정면에 카메라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 쪽을 자세히 보면 하나가 아니에요. 카메라가 두 개입니다. 듀얼 카메라죠. 자, 듀얼 카메라로 인해서 장애물에 대한 인식 능력과 장애물 종류를 맞추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적외선 이미징 기능이 탑재돼 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물체 식별을 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매핑을 해보면 지도상의 케이블, 멀티탭, 실내와 받침대 등등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 표시 정확도와 인식 능력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또 옵션에서 이 사진 표시 기능을 고르면 사진으로도 표시를 해주는데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물체가 걸렸는지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그 장애물을 파악할 수가 있죠. 진짜 똑똑하죠. 자, 여기에 청소기 AP로 퀄컴 프로세서 칩셋이 들어갔어요. 예, 퀄컴 칩셋은 스마트폰의 AI를 지원하기 위해서 딥러닝 아키텍처 설계를 하죠. 따라서 이 텐서플로우 신경망을 사용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일종의 스마트폰 인공지능처럼 점점 똑똑해진다는 거죠. 쓰면 쓸수록. 물론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지금 한 5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뭘 물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는 말만 열심히 해서 믿음이 안 가긴 해요. 그런데 단순히 길을 찾거나 청소 알고리즘 정도를 학습하는 거는 아주 쉬우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론상이나 스펙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예, 매핑한 곳은 장애물이 있다 없다 이것만 차이만 빨리 인식해서 빠르게 청소를 하고 청소를 반복시킬수록 더 좋은 길을 찾아내서 더 빨리 청소를 끝냅니다. 그리고 청소를 끝내고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올 때도 정말 빠르게 돌아와요.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청소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보다 더 빨라요. 저처럼 집 앞에서 방황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요. 네. 자, 그래서 맵 알고리즘과 두 개의 카메라, LDS 센서를 이용한 장애물 인식 능력을 통해서 아주 작은 장애물부터 다소 어두운 곳에 놓인 장애물까지 잘 파악해냅니다. 그래서 이 실제 테스트하면서 케이블이나 장애물에 걸려 멈추는 일이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예요. 지금까지 테스트한 로봇 청소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애물 회피 능력을 보여줬어요. 다만 이게 너무 작은 장애물은 회피하지 말고 그냥 밀면서 청소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센서가 너무 민감하면 그런 좀 역효과도 있죠. 빨리 로봇 청소기에 팔이 달려서 이 작은 장애물은 치워가면서 좀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되겠죠. 자, 물걸레 청소 스펙은 S5 맥스랑 거의 비슷해요. 297ml 용량의 물통으로 60평이 넘는 공간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청소를 해도 물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 작은 집이 좋은 거예요. 집이 커봤자 로봇 청소기만 힘들죠. 전기만 많이 나가고. 자, 물 분사 수량은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물통에 물의 양이 줄어들어도 물걸레가 바닥에 잘 밀착되도록 이렇게 기능이 추가돼서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기능 자체는 S5 맥스와 거의 물걸레 청소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소음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요. 1m 거리에서 측정 값인데 무소음 모드에서는 평균 한 50dB 정도, 최대 모드에서는 평균 70dB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소음 모드에서는 흡입력이 약하지만 집안에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돌려도 크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게 돌아갑니다. 젠틀 모드에서는 좀 더 조용하긴 한데 이건 젠틀 모드는 흡입력이 워낙 약해서 물걸레 청소만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용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영역을 지정해 청소를 하거나 리모컨을 통해 특정 지역만 청소하는 기능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방마다 시간을 나눠서 청소를 하는 기능도 있어서 여러 가족이 사는 집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또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도 인식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반려동물이 없어서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만약 반려동물 배설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걸 밑에 끌고 다닌다 이러면 정말 대형 사고가 터지죠. 그래서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5200mAh 배터리로 2시간 30분 정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뭐 2시간 30분간 청소라니 참 이건 로봇 탁대죠. 정말 로봇에게 인권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자, 인공지능 충전 시스템도 굉장히 진보했는데요. 청소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면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가서 충전을 하다가 남은 청소구역 못한 데만 그만큼만 충전을 해서 다시 나와서 청소를 하는 기능이에요. 자기 체력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인간도 체력이 이렇게 배터리 게이지처럼 좀 이렇게 딱 나눠서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부러워요. 저는 제 체력 모르겠어요. 굉장히 빨리 떨어지긴 하는데 정말 모르겠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역대급 매핑 능력과 장애물 회피 능력입니다. 테스트 중에 장애물에 걸려 멈추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청소기한테 청소를 맡겨놓고 외부에 나갔는데 로봇 청소기가 장애물에 걸려 청소가 중단되면 좀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로보락 S6 Max V는 그럴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또 흡입력도 한 단계 상승하면서 틈 사이 먼지를 조금 더 잘 빨아들이게 됐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흡입 청소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로봇 청소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단점은 물걸레 청소 시에는 카페트를 미리 진입금지 지역으로 설정해 줘야지만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이 카페트가 젖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걸레 청소 기능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S5 Max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지통 비울 때 살짝 뻑뻑했다는 점도 뭐 처음에 초기에는 그렇겠죠. 먼지 비울 때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로보락 S6 Max V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로봇 청소기가 발명된 지가 따져보니까 일렉트로룩스가 처음 만든 이후로 20년이 지났어요. 이런 납작한 형태의 로봇 청소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기능은 이제 뭐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빨리 팔다리가 달려서 집안을 좀 치우며 청소하는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그 후에는 아마 인간이 기계에 공격 당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그런 편리한 삶을 느끼고 최후를 맞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